안녕하세요, 일레입니다. 오늘은 양우당 선생, 해산 선생과 함께 전라남도 영암에 왔습니다. 차를 타고 오다 보니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월출산을 병풍 삼아 드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호남의 소금강이라고도 하는 월출산에 신령한 바위가 있어 영암이라고 했으며, 이곳은 수많은 전설과 함께 역사적 인물을 많이 배출한 고장입니다. 특히 영암 구림마을에서 풍수이라면 누구나 아는 도선국사와 일본 왕실의 스승이 된 왕인박사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성기동 관광지로 왕인박사 유적지입니다. 이곳에 왕인박사가 태어났다고 추정되는 생가터가 있다고 합니다. 입구에서 바라보는 월출산의 기암을 보면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르려는 힘이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월출산은 양의 기운으로 남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양기가 강한 이곳을 월출산이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말에 고양불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남자 혼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해서 양기로 가득 찬 월출산이 필요한 것은 음기입니다. 이때 달은 음이기 때문에 월출산에 달이 떴다는 것은 음양의 조화요, 나아가 음양의 합일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남녀의 합궁과 생명의 잉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선국사의 탄생 신화에 의하면 어머니 최씨가 물에 떠내려오는 오이를 먹고 도선국사를 잉태하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때 물은 음이요, 오이는 양입니다. 지금부터는 왕인박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왕인박사를 기리는 사당입니다. 왕인박사는 백제시대 인물로 일본의 논어와 천자문 그리고 도공 등 문물을 전해준 일본 고대 문화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백제에는 박사제도가 있어서 주역, 시경, 서경, 예기, 춘추 등 경서에 등통한 사람을 오경박사라고 하였는데 18세에 오경박사로 등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왕인박사의 천재성과 함께 대학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세에 일본 왕의 초청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끝내 고향에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해서 왕인박사의 묘소는 일본 오사카에 있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일행은 왕인박사가 태어났다고 추정되는 생가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단풍나무는 저물어가는 가을이 애달프기라도 하듯, 아니 석양을 마주한 나그네의 마음이라도 아는 듯 붉은 노을빛으로 수줍게 홍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도 머지않아 낙엽을 떨구고 나면 앙상한 가지에 찬바람만 을씨년스럽게 불겠지요. 늙음을 마주하고 보니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지금까지 저는 행복을 담보로 허둥지둥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만든 행복에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생의 마지막 날 떨구는 낙엽 하나까지 사랑하고 그것을 보면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몸은 늙어가고 있지만 아직 마음 한켠에 젊음이 남아서인지 늦가을에 찾은 월출산 자락에서 가을을 타는 것 같습니다. 가을의 멋진 남자 양우당 선생은 단풍잎을 배경으로 한껏 하고, 아직 파릇파릇한 젊음이 가득한 해산 선생은 저와 한껏 했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사람들과 풍수답사라는 주제로 훌쩍 떠나 남도의 가을 정취에 취하다 보니 넋두리를 하였습니다. 각설하고 다음으로 보시는 이미지가 왕인박사의 생가터입니다. 고증을 거쳐 이곳을 왕인박사가 태어난 생가터로 추정하였다고 합니다. 설령 이곳에서 왕인박사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는 백제시대에도 풍수지리가 통용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답사 목적입니다. 풍수지리의 도참사상을 전파한 도선국사보다 왕인박사는 500여 년 전의 인물입니다. 따라서 왕인박사의 생가터가 양택명당이라면 백제시대에도 이 땅에 풍수지리가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양택진열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양택진열을 생성하는데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월출산같이 바위가 많이 보이면 살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진열을 생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와 서로 응하는 모든 삭격이 생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가터를 기준으로 보면 삭격의 기운이 시계 방향인 인기우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기우선을 하면서 삭격의 기운이 탈살되었고 그 기운이 내룡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룡자락의 기운이 아닌 백호 방향의 기운으로 진열을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곳에는 집터 후미에 두 개의 바위가 있는데 큰 바위가 기에 결연을 하였기 때문에 양택진열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결인을 하여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결인은 형계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결인과는 다릅니다. 내룡을 타고 내려오는 생기를 병목처럼 좁게 조여주면 생기의 흐름과 세기가 빠르고 강해져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기의 결인입니다. 부연하면 기의 결인이 없으면 혀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주의할 것은 형기상 결인처가 보였다고 할지라도 생기가 결인을 하지 않으면 한낱 과룡에 불과합니다. 이곳은 소나무 옆으로 내려온 생기를 큰 바위가 결인하여 양택진열을 생성하였고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흔히 도선국사의 풍수도참사상에 의해 이 땅에 풍수가 전파된 줄 알지만 제가 오늘 왕인박사 생가토로 추정되는 이곳을 둘러보면서 백제시대에 이미 풍수지리가 주거문화에 활용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낭경의 저자인 곽박선생은 324년에 졸했고 왕인박사는 397년에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약간의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곽박선생과 왕인박사는 거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이 땅의 풍수지리 역사는 매우 길고 깊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